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큰 경기에 강한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또 한 번의 주목할 만한 빅매치를 치릅니다. 현재 라리가 3위를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홈 경기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처럼 왼발을 잘 쓰고 또 활동력과 이 선에서의 창조성을 갖춘 프랑스 대표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올 시즌 3-5-2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 그리즈만 선수를 세컨드 톱으로 활용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강인 선수의 현재 역할과 다양한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죠. 이강인 선수와 그리즈만 선수의 맞대결로 주목되는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4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최신 정보를 통해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4라운드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9일 수요일부터 10일, 11일, 목, 금 새벽에 걸쳐 열립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소집이 전 세계적으로 11월 14일 월요일에 이뤄지고 11월 20일에 현지 날짜 기준 개막전이 열리잖아요. 많은 유럽 리그 팀들이 그 직전인 11월 13일 주말까지 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라리가는 이 일정을 주중으로 땡겨서 빨리 치르고 대신 물론 주말에 코파델리 컵 대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주력 선수들을 좀 쉬게 해주고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의 일정을 조금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고정을 했습니다. 주중에 열리는 14라운드 주요 일정 살펴보면 11월 9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는 돌풍의 팀 오사수나와 바르셀로나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바르셀로나가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주말 라요 바이카노에 패배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세비야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또 다른 빅매치도 있고요.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4시에는 발렌시아와 레알 베티스, 5시 30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카디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아틀레티코는 3위, 마요르카는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빅3에 해당하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마요르카는 사실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을 면한 팀인데 12위로 선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팀의 승점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8점 차이인데요. 아틀레티코가 13전 7승 3무 3패, 마요르카가 13전 4승 4무 5패로 패배 숫자는 아틀레티코와 마드리드가 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마요르카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들을 꽤 많이 비기면서 승점을 좀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들 놓쳤죠. 양팀 모두 실점은 13골로 동일한데 득점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21골을 기록하는 도중에 마요르카는 1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3경기의 기록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4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격이 컸던 것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의 조기 탈락인데요.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2대2로 비긴 뒤 카디스 원정 라리가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고요. FC 포르투와 챔피언스리그 최종전 원정 경기까지 1대2로 지면서 늪에 빠졌죠.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약체라고 볼 수 있는 에스파뇰과의 홈경기 상대가 퇴장으로 한 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기며 침체된 분위기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승리가 없는 아틀레티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마요르카는 10월에 세비야전 0대1 패배, 레알 소시에다드전 0대1 패배 등 아쉬운 패배를 뒤로 하고 발렌시아 원정 2대1 승리를 기점으로 상승세입니다. 마요르카는 오히려 수적 열세 속에서 에스파뇰과 1대1로 비겨냈고요.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한껏 기세가 오른 상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근 성적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아요. 사실 시즌 초반 개막전에서는 헤타페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비아레알과 홈경기 퇴장 선수까지 발생하면서 2대0으로 졌죠. 그 뒤에는 발렌시아 원정 승리, 레알 소시에다드전 무승부, 그리고 포르투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2대1 승리에 이어 셀타비고의 4대1로 크게 이기며 초반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0대2 패배를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에서 1대2로 지면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챔피언스리그 돌풍의 팀인 클럽 브리헤에 0대2로 패배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 뒤로 무패 행진이 이어지긴 했지만 말씀드린 최근 4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에서 6전 1승 2무 3패라는 초라한 성적, 승점 5점에 불과한데 레버쿠젠과의 승자승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면서 3위로 유로파리그도 나가지 못하고 아예 유럽 대항전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맞게 됐어요. 레버쿠젠과 홈경기 2대2 무승부도 아쉬웠고 포르투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는데 거의 0대2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종료 직전에 상대 자책골로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만회한 것이 전부였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선 아쉬워할 것도 없는 탈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챔피언스리그의 불안감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최근 상위권, 선두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춤한 상태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도 좋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번 다 이겼습니다. 이 2경기 다 이강인 선수가 출전해서 활약을 했는데요. 2021년 12월 4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해
동점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 뒤에 마요르카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역전승을 거뒀죠. 2022년 4월 달에도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부임 후 쪼코로 내려갔던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고 또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경기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최근 6번의 전적은 2승 2무 2패로 호각이고 2019-2020 시즌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 2번 모두 완승을 거뒀지만 그 이전 마요르카가 한동안 이제 일부 리그에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그 이전 기록을 보면 2013년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비기는 등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는 끈끈한 모습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기록을 통한 장단점을 보자면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마요르카의 강점은 딱 하나인데 스루 패스를 통해 공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루 패스를 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죠. 당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도 환상적인 스루 패스 플레이가 자오메 코스타의 1대1 골키퍼 상황을 만들어줬었잖아요. 비록 어시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을 스페인 현지에서 4번이나 리플레이를 반복해서 보여줄 정도로 화제가 됐었고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가 운영하는 라디오 중계 라디오 마르카에서는 영화 같은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마요르카의 약점은 역시 수비에 있는데요. 위험 지역에서 파울로 자꾸 끊어내는 것, 상대의 기술 좋은 선수를 막지 못하는 부분들, 공을 잘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강인 선수는 공을 잘 잡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빌드업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의 강점은 중거리 슈팅을 활발하게 때려서 골문을 여는 것, 그리고 상대 지역에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내서 공격하는 것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하고 또 후방에서 빌드업보다는 롱볼로 경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틀레티코의 강점을 잘 발휘하기 어려운 전술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틀레티코가 측면 공격에 약한 면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측면으로 움직여서 윙플레이도 잘하고 또 윙백을 통해 오버래핑하는 공격을 마요르카가 잘 사용하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아틀레티코의 약점을 공략할 수가 있고 아틀레티코 역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를 잘 내주는데 이강인 선수의 왼발킥을 통한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공격이 워낙 날카롭고 무리키 선수의 헤더 능력이나 마요르카 수비 라인들의 공격 가담 상황에서의 헤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뽑아낼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팅업체 포어벳의 전망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래도 유리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봤을 때는 마요르카의 승리 확률이 19%에 불과하고 무승부 34%, 아틀레티코가 47%인데 그래도 절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충분히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2번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온 이유가 마요르카는 섬에 있습니다. 팔마 섬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마드리드에서 50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원정에 대한 피로가 있는 곳이다라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피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홈에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의 마요르카는 홈 최근 6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무승부도 많았고 또 시즌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아시아 팬들이 좀 더 많이 경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낮 경기를 주로 배치했는데 여름에 이 낮 경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요르카 선수들이 계속 낮 경기를 해서 피곤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 공식전 6경기에서 모두 상대팀에게 득점도 허용하고 본인들도 득점을 하는 경기를 했거든요. 이번 경기도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주 많은 골은 나오지 않겠지만 양팀 모두 최소한 한 골 이상씩은 넣을 수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라리가 기준으로 최근 9번의 원정 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그 카디스전 패배가 첫 패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요르카는 라리가 내에서도 가장 원정이 힘든 곳, 가장 멀리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의 강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틀레티코가 역대 마요르카와의 11차례 원정 경기 중에 2번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자면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에 충분히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지표들이 보입니다. 게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 팀 선수단 자체의 정신적인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당장 하위권인 아스팔료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까브레라가 전반 28분에 퇴장을 당하는 일찌감치 수적 열세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다르데르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대대적인 선수 교체 이후 교체로 들어온 주앙 펠릭스 선수의 골을 통해서 겨우 비겼었거든요. 그 당시 동점골 상황을 보면 후반 33분 르마 선수가 왼쪽으로 쭉 뽑아준 거 주앙 펠릭스가 공을 몰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 강력하게 때려 넣은 것 개인 능력에 가깝게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앙 펠릭스 포르투갈의 신성으로 월드컵 참가도 준비하고 있는 이 선수가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외면하는 것처럼 큰 몸값에 기대를 받고 있는 펠릭스가 쓰이지 못한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아틀레티코의 주전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스페인 대표 공격수인 모라타,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그리즈만이 투톱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고 브라질 대표 선수인 쿠냐와 포르투갈 대표 그리즈만, 아르헨티나 대표 코레아가 백업 자원으로 뛸 정도의 상황입니다. 4-4-2를 쓰든 3-5-2를 쓰든 투톱을 가동하니까 세 번째 공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펠릭스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도 좋은 모습 보였고 지난 주말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넣었지만 이 경기에서 받은 경고로 인해서 경고 누적 징계를 받게 돼서 이번 마요르카와의 경기 뛸 수 없게 됐어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선수단 운영에도 큰 문제가 생겼고 특히 중원의 마에스트로라고 할 수 있는 코케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11월 중순 현재까지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력 이탈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 마페오가 벤치에서 항의하다가 퇴장당해가지고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까지 뛸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루과이 선수인 조바니 곤살레스가 이 역할, 오른쪽 윙백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발목 부상을 당한 그레이프 선수는 후보 골키퍼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전력 이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펠릭스가 빠지지만 아틀레티코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는 그리즈만이죠. 모라타가 포스트 플레이도 하고 골을 잘 넣는 선수라면 공격 2선 전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그리즈만인데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다시 기량을 회복했어요. 바르셀로나 이적 이후에는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본인의 폼도 떨어졌었는데 친정팀인 아틀레티코로 임대 복귀한 이후 경기력이 점점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바르셀로나 측에 지불하면서 이제 2026년까지 계약을 맺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 맞물려서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 베티스와의 경기 멀티골로 아틀레티코 통산 147호 골, 역대 득점 3위에 오르며 아틀레티코의 레전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그리즈만 선수가 초반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후반에 교체 출전됐던 이유는 바르셀로나와의 임대 조항 계약에서 시즌 중 절반 이상의 경기를 50% 이상 출전하는 출전 시간을 절반 이상 가져가면은 4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적료가 부담스러워서 제한적인 출전 시간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출전 시간, 특히 그리즈만이 교체로 들어왔을 때의 경기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해서 바르셀로나 측과 협의를 해서 이적료를 2천만 유로로 낮춰서 완전 영입을 했고 바르셀로나 역시 사실은 그리즈만 선수를 뭐 1억 유로 가까이 비싸게 주고 이제 바이아웃 조항으로 사왔는데 그 이적료를 회수할 수는 없지만 거액의 연봉이라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한 이후 10월부터 그리즈만 선수가 지로나와의 경기 선발 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당장 도움을 기록하며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의 결승골을 넣었고 바이오카노와 1대1로 비길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베티스의 2대1로 승리를 거둘 때 멀티골로 최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뒤에 그리즈만이 로테이션 때문에 후반에 출전했던 카디스와의 경기 아틀레티코가 라드레가에서 무패를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리즈만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에스파뇰과의 경기 선발 출전했지만 이 경기는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그리즈만 선수 올 시즌 현재 공식 경기 19경기 출전해서 6득점 5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팀 내에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그리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10월달에 그리즈만이 정말 잘했죠. 베티스와의 경기가 하이라이트였는데 당시에 올림픽 골을 기록하며 멀티골을 달성했고 패스 성공도 굉장히 40회 중에 34회가 맞을 정도로 정말 정밀하게 잘 맞아 들어갔고 슈팅도 정확성이 85%에 달했고 공격 지역에만 7개의 패스를 연결한 것은 물론 태클 성공률 100%, 걷어내기 4개, 경합 승리 4회 등 공수 양면에 걸쳐서 엄청난 경기를 보였습니다. 올림픽 골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올림픽 축구에서 코너킥이 그대로 골로 들어갔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남미에서 이런 그 코너킥을 골로 연결하는 것을 올림픽 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즈만 선수가 왼발의 달인이잖아요.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을 그대로 골문 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올림픽 골을 넣었고 또 이 선수가 오른발을 아예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쿠니아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문전 우측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마무리 슈팅으로 또 멀티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최근에 오른발 슈팅을 늘려가고 있고 이런 코너킥을 전담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그리즈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를 2번 다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근 대결이었던 그 지난 4월달 대결에서 1대0으로 이길 때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했었고 무리키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사실 발렌시아 시절에는 퇴장을 당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역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본인이 출전했던 3경기에서 2승 1무로 진 적이 없고 게다가 말씀드린 지난 시즌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대1 승리에 힘을 보탰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당시에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날카롭게 올렸고 수비수인 루소가 헤더로 연결하며 오블락을 무너뜨렸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다가 여기서 동점골이 나왔고 결국 역전까지 거둔 마요르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장면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무리키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스페인 전국 스포츠신문 마르카가 예상한 이번 경기 예상 명단 역시 이강인 선수는 부동의 주전이죠. 무리키 이강인이 투톱으로 나서고 미드필드 라인은 아틀레티코의 막강 공격에 대비해서 바바 데 갈라레타 안토니오 산체스로 다른 공격 자원인 다니라든지 윙어인 아마드는 후반에 나오고 조금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한다. 먼저 수비를 단단히 하는 예상을 했고요. 좌우윙백은 자오메 코스타와 조바니 곤살레스, 3백 라인은 코페테, 라이오, 발렌트, 골문은 라이코비치가 지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와 4-4-2를 병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 수 아래의 팀을 만날 때는 4-4-2를 쓰고 있거든요. 모라타와 그리즈만 투톱에 카라스코와 요렌테를 좌우 측면 미드필더, 콘도그비아와 데파우를 중앙 미드필더로 두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조금 이제 포백 앞을 보호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좌우 풀백도 공격을 좀 많이 가담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닐드와 몰리나가 좌우 풀백이고 펠리피와 사비치가 센터백, 오블라이 골문 지키는데 카라스코와 요렌테가 윙백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몰리나가 전진하고 헤이닐드, 펠리페, 사비치가 3백으로 변형하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려한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 마요르카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요르카 승리 배당률이 평균 3.75배니까 아틀레티코를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배당률, 즉 승리 가능성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무승부 3.22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2.13배니까 원정팀으로서 2배가량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라리가는 다른 유럽 리그보다 먼저 월드컵 전 마지막 리그 일정을 치르는데요.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의 경기 이후 코파델레이 1라운드 경기가 한국 시간 11월 13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립니다. 스페인 6부 리그에 속한 아웃돌고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아마 이강인 선수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지금까지 뛰지 않았던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유망주 선수들, 2군 선수들이 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소집을 앞두고 주말 경기는 잘 쉬고 몸 잘 관리하고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월드컵 결승전 이후에도 좀 한동안 휴식기를 갖고 12월 31일에 2022년 말일에 헤타페와 마요르카 원정 경기를 통해서 경기 일정 계속 재개됩니다. 1월 달에는 마요르카가 바야돌리드, 오사수나, 셀타비고 등 이길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만나는데 아직 라리가는 특성상 정확한 경기 날짜와 시간이 안 나왔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경기 출전 소식과 활약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생생한 스페인 축구 현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